리얼미터가 국정 수행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9월 첫 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분석과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이와 관련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박지영 윈즈 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박시영입니다. 예, 여론조사를 요즘 잘 안 부르죠. 전문가들을. 정치 관련 기사에서는. 아, 언론사에. 프로그램에? 예. 예, 요즘에는 뭐 선거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요즘 KBS, MBC 다 네. 파업하는데 네.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죠. 무한 여론. 그 TV에서 1박 여론. 뭐, TV에서 발주한다면 예, 생각해 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한 여론하고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는 거야. 예, 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때 누가 여기 왔었는데 그 회사 직원이? 네, 권순정 실장이. 실장? 네, 대신 왔었습니다. 계속 대표 까던데요? 무능한 대표 빨리 물러가야 된다고. 제가 뭐 다시 보기로 봤는데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 그랬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또 갈 뻔했어요. 자, 이번 주는 주로 뭘 갖고 조사를 했나요? 네, 지금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여부를 두고 야당과 또 여당이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보수 야당은 방송 장악이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당은 이제 보이콧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TBS 의뢰로 KBS, MBC 노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조사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 그러니까 노조 측이 파업하는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66.4%로 나타났고요. 예. 또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24.5%로 나타나서 뭐 대략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67%쯤 나온 거죠? 그렇게 3분의 2. 네, 3분의 2, 66.4%가 공감하는 이 정도면 것으로. 엄청나게 나온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좋습니다. 이제 관심의 대상인 중도층 예. 또 무당파층을 보면은 이 파업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허. 무당파층은 55.6%가 공감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이념 성향으로는 중도층이 57.7%가 공감하는 것으로 역시 평균치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은 뭐 압도적으로 지금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보수층에서만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건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에 최근에 발표된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는 이제 40대, 30대가 뭐 10명 중 8명가량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는데, 60대도 뭐 이 찬성 공감 의견이 좀 낮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42.6%로 부정적인 평가, 비공감하는 의견 38.6%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수치를 나타내는 이유는 어제 또 뉴스가 나왔지만 그 방송 관련된 세계 학회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학회, 한국 방송학회, 또 한국 언론정보학회 이 3개 학회에서 468명의 교수님들이 한국 어디라고요? 한국 언론학회, 언론학회, 한국 방송학회, 한국 언론정보학회 이 세 군데 학회에서 468명의 교수님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장 등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 국정교과서 사태 때도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 역사학자들의 이런 성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안 그래도 공감하는 의견이 좀 있었을 텐데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섰기 때문에 과연 지금 방송은 정상화 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여론이 지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63명의 교수들이 공동 성명한 건 이분들은 주로 이제 방송 언론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신 거죠? 네. 신문방송학과, 뭐 언론정보학과, 또 광고학과 등등. 그런데 방금인가요? 어젠가요? 그 박문진 이사 중에 한 분 이대 교수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 보도까지 네, 그 보도는 아직 제가 파악을 유희선인가요? 그 교수 이름이 누구죠?
뭐 자유한국당에 추천한 의원. 그렇죠. 자유한국당 추천인데 예. 학자 5명 중에 한 분이죠. 예. 그렇죠. 6명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 3명, 여당에서 3명, 이제 그 정부에서 3명 했는데 그 6명 중에 한 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가장 좀 극렬하게 녹취록 이런 거 봤더니 근데 그분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어요. 네. 그러면 김장겸 사장이 교수도 463명이 이거 꽤 파장이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통계도 있었죠.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작년도 수치긴 합니다만 2016년 180개 국가 중에서 71로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2002년 집계 이래 최하위를 기록한 70 몇이요? 70이었고요. 그러니까 180개국 중에서 7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였고 또 OECD 언론 자유 등급에서도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표들 때문에라도 중도층, 무당파층이 지금 상당히 높은 파업에 대한 공감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여론이 초기 여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애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국회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전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시점이 초기 여론과는 달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여론의 지형이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명 중에 그럼 여기 66.4%가 안착된 여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굳어진 형태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1야당이 지금 북한 핵실험 사태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투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들여다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태도는 상당히 형성돼 있다. 오늘 여론조사한 거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파업하고 장애투쟁하는 거에 대한 것도 좀 물어봤나요? 그건 안 물어봤나요? 정당 지지율이 이제 잠시 후 소개될 텐데요. 예. 지금 한국당 지지율도 그런 게 소폭 장애투쟁하는 게 거기에 이제 반영됐을 네네, 거다. 그렇습니다. 굳이 이제 그 정도를 물어볼 정도로 우리 여론조사가 그렇게 허접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네네. 거죠. 역시 그런데 두 총평으로 분 보시면. 제가 이제 돌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론조사를 지금 비수기인데, 네. 정치권 비수기인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갖고 방송을 하는 데도 잘 없죠. 있나요? 그렇죠. 여론조사 의뢰 뭐 빈도 의뢰 자체가 자체도 별로 안 하고. 네,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나온 결과를 갖고 이렇게 정치 비수기 때 이런 걸 발표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사회의 전반적인 국민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여론조사 이렇게 뭐 먹고 살려고 조사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또 네. 직접 민주주의만 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수시로 국민들의 여론을 물론 이제 샘플링 조사하고 부분 표집 조사긴 흐름을 합니다만, 보는 거니까 또 전체적으로. 여론을 이제 정치권에 전달하는 책무가 예. 언론사 또 여론사 기관들한테 있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예. 여기 여론조사 지표를 갖고 이렇게 두 분이 방송을 하면 진행자가 이걸 잘 이해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 이해하는 진행자들 별로 없어요, 이게.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최고의 여론사 전문 진행자가 아니죠.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질문을 계속 하신 거죠? 이 양반들 둘이 짰나? 왜 그러냐면 농담처럼 한데 이게 네. 왜냐면 방송 보는 분들이 여론조사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네. 여론조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주소는 이 대한민국 혼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야, 주위에서 뭐 그 숫자 써서 MBC 파업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결국 국민들이 두 가지 측면입니까? 하나는 뭐냐면 공영방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도 언론 적폐를 청산하자 이런 요구가 굉장히 비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시청률도 뭐 JTBC 이런 데들이 오히려 시청률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KBS 9시 뉴스, MBC 8시 뉴스 이런 시청률만 봐도 이 언론의 공영방송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지표로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도 그렇지 뉴스에 대한 시청률도 그렇게 무너진 지 오래지. 예. 그리고 노조원들이
93, 94%가 파업을 찬성했습니다. 95% 참석에 93% 찬성. 예, 압도적이에요. 역대 최고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북한 6차 핵실험이 발발했고 예. 이런 와중에 법치주의와 안보를 강조하는 제1야당이 국회를 뛰쳐나가서 장애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곱지 않게 보일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김영주 장관이 굉장히 영리하게 칼을 잘 빼들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김장겸 그 사장을 소환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뭐 정권 장악 음모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노동운동을 이제 노동부 장관이 노동운동을 오래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부당노동 행위가 얼마나 아픈 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2012년에 170일간의 파업을 통해서 불법으로 해고된 분이 6명이고 법원에서는 부당 노동 행위 그러니까 그 파업 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고 복직시켜라라고 하는 결정을 해도 계속 그 법정으로 투쟁을 그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가고 있고 국민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알죠. 그리고 기자들이나 PD들이 예. 그 노조를 탈퇴하라 얼마나 종용을 받았고 그걸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았던 것들이 여러 폭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이런 여론이 더 오히려 그 지지 여론 쪽이 찬성 여론 쪽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PD들이 갖고 눈치 오고 있고 스케이트장 갖고 기자들이 갖고 티켓 판매하고 있고 아나운서들이 갖고 시설 관리하고 있고 이런 걸 국민들이 이제 보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보수층 사이에서도 공감이 43%, 비공감이 46.8%, 꽤 높게 나온 거네요, 공감이. 그렇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이 정도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여전히 지금 재판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수층도 할 말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또 방송사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블랙리스트 얘기들까지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서로 지지하고 바른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보수층에서 이런 부분은 먼저 한국당 뭐 지지자라도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무당층에서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무당층에서 55.6%가 공감을 하고 23.7%가 공감하지 않는다. 네. 이게 이른바 중도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 이쪽 저쪽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정말 가운데 계신 분들 이분들이 과반수 넘게 지지한다? 의미 있는 수치네요, 이게. 그렇죠. 작년에 이제 촛불 혁명 때도 사실 좀 거칠게 시위하는 분들 혹은 이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다 걷어내고 그러면서 정말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중도층,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자체가 너무 경도돼 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조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적어도 중도층에서만큼은 여전히 압도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여러 이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수 정당이나 보수 지지층에서도 사실 그다지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박시영 부대표님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자, 김장겸 사장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조사하겠다. 5차례 소환을 거부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안광한, 김재철 다 들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조사 받으러 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하는 거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거 관례가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례적이다. 공영방송에 이런 적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2008년에 KBS 정현주 사장을 체포영장 발부해서 수사했죠. 구속 수사하라고 홍준표 당시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집행을 했고 결국은 다 무죄로 대법원까지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지금 몰리니까 약간 뭐 거짓된
정보들을 좀 흘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바른정당 지지층의 성향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른정당의 지지층들은 국민의당 지지층보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입장이 더 가까워요.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유한국당 6% 내에 구성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지지층 쪽보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성향의 더 입장에 가깝다. 따라서 향후에 이게 결국은 바른정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중도층보다는 좀 더 보수층에 가까운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봤더니 73.1%가 공감을 하고요. 네. 비슷하게 국민의당 지지층도 또 71%가 공감을 해요. 네. 그럼 국민의당이 정의당에 가까운 건가요? 샘플 사이즈가 이제 30명 안팎이기 때문에 예. 이제 오차 범위가 조금 더 세분화되면 클 수 있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경향성, 예. 그러니까 이제 공감한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체 견적이 정의당과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예. 일단 가장 높은 정당 지지층이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84.1%가 그렇죠. 공감하는 것으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 국민의당도 국민의당은 뭐 다른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제 궤를 달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문제, 언론 문제만큼은 예. 국민의당도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본 소속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지층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사와 무관한 거지만 언론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좀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그 정치권의 주장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은 거기 그 1000여 명이 넘는 노조원들 중에 95%가 참여해서 93%가 동조할 때는 그럼 우리 권력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이러고 파업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그 정도로 찬성 파업에 대한 동참률 이렇게 높지 아니 않죠. MBC 기자 PD 구성원들을 이건 정말 무시하는 발언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 안에는 예. 보수적 성향을 가진 기자들도 있는 그럼요. 거고요. 진보적인 예. 성향을 가진 기자들도 있고 섞여 있다고 봐야죠. 다만 정권의 외풍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언론을 방송을 만들겠다, 이런 주장이 가장 강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이 부분들을 지금 확보해야 하기 경영진의 때문에. 사퇴. 네, 그 부분이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알겠습니다. 자, 김장겸 사장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내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부당 노동 행위를 내가 뭘 했냐 하니까 이제 노조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이런 혐의들이 사장 취임 이전인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다. 당시 그렇죠. 황태자니었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온 예. 외부 영입 인사로서 사장이면은 이 부분 공감할 수 있겠으나 2012년 취임한 김재철 사장 때부터 승진을 계속 이어왔고 예. 또 과정에서 보도국장과 또 보도본부장으로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노조가 봤을 때는 당시 사장과 같이 어떻게 보면 공모한 거 아니냐 이렇게. 김재철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정도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대표이사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노조의 입장인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처럼 3명 중에 2명이 노조 입장을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찬성의 뜻을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는데, 박시영 부대표님, 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좀 조속히 나서겠다. 네. 어떤 의미인 거죠? 사실은 대통령도 약간 유사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예. 방송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이 관련된 기관 아닙니까, 수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목적, 본래의 목적, 그리고 방송위의 설립 목적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데, 방송이 설립 목적이 바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실 방송위원들 중에는 정부 여당 쪽이 제가 알기로는 3분, 그리고 야당 쪽이 국민의당 1명, 자유한국당 추천 1명, 3대2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명, 그다음에 정부 쪽 관계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논의를 좀 할 겁니다. 벌써 이제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어쨌든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담당하는 방통위원장이 나몰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국민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어떤 입장을 강하게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호성 위원장이 무엇보다 이 기자 출신이고요. 예. MBC 또 경향신문, 한국일보를 거친 기자 출신이고 또 언론학을 전공하고 또 여러 대학에서 이제 강사를 예. 하다가 성균관대에서 이제 교수직을 하다가 이제 발탁이 됐는데 또 누구보다 방송위원회 또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력이 있어서 방통위원회.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전신인 2003년, 2006년 사이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인재보다도 학계 또 이 관내에서도 이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MBC, KBS 기자들을 좀 봤더니, 지금 무척 파업을 하면서 무척 곤혹스러워 하는 게 2012년에 170일간의 파업, 그리고 KBS 같은 경우 94일간의 파업을 하면서 방송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 그런 두려움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쯤 지지율 나오게 되면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지난주에 73.1%였는데 예. 저희 리얼미터 주간 혹은 조중 집계에서 처음으로 69%로 지난주 대비 4.1%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예. 나타냈고요. 부정평가는 24.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박시영 부대표님. 하락한 이유. 어쨌든 69%라고 할지라도 지금 대단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요거보다 좀 떨어지면 어쨌든 70%가 무너지고 60%로 내려온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이 여전히 높죠. 사실 예. 여전히 높은데 그렇지만 하락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꼼꼼히 분석해봐야죠. 분석해봐야 예.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이후에 추가 하락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번 요인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부적 요인하고 외부적 요인이 같이 맞물린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내부적 요인은 몇 가지의 악재들이 쌓이지 않았나. 첫 번째는 인사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박성진 예.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죠.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뉴라이트였다가 본인이 처음에 모른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과학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 물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른다는 식으로 네. 얘기했는데 국무위원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국무위원이죠. 국무위원이고 특히 과학기술계 쪽에서 반발이 좀 큰 것 같아요. 저번에 박기영 예. 그분도 낙마를 했고 아하. 또 연이어서 박성진 이분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계를 잘 모르나요? 정부에서.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불만이 있고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내정자 같은 자진 경우도 사퇴했죠. 주식 수익 12억에 달하는 아하. 이런 어떤 과정이 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인사 문제가 좀 불거진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계란 파동에 이어서 생리대 위해성 논란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생활의 민감하죠. 적폐. 예. 예. 그래서 안전 문제가 예. 있었고요. 세 번째는 교육부의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1년 연기한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학부모들이 예. 최악의 상황은 좀 면한 듯 하나 중2, 중3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 대해서 혼란이 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후폭풍이 좀 일어나면서 여러 악재가 내부적으로 좀 쌓였다. 저는 예. 좀 그렇게 보고요. 외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북핵이죠.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형성이 됐고 또 예.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한미 FTA 폐지 이런 어떤 언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경제적 여파 이것까지도 좀 사람들이 우려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빠진 층을 보니까 60대, 20대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허. 60대에서는 전통적 보수층이 좀 빠진 거고 예. 20대는 신남보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내적인 변수도 있지만 대외적 변수가 좀 더 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그렇지만 대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감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이게 이제 지지도로
지지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잘 짚어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이택수 대표님, 북핵 문제와 FTA 문제, FTA는 또 FTA 폐지하자 그러더니 오늘 백악관 공식 성명 FTA 폐지할 일 없다. 네. 뭐 우리 갖고 노는 겁니까? 뭐 전화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시죠. 네, 한번 전화번호 몰라가지고. 영어로 저 트럼프라고 생각하고 전화번호 제가 줄 테니까요. Hello 트럼프 한번 해보세요. Hello, Trump. Yeah, this is Trump. What's up? 안녕히 계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FTA 문제도 그렇지만, 이 안보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지금 지난 3일을 돌이켜보면은.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적인 게 더 네네. 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를 보면 핵 실험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보수 정권은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권과는 다르게 핵 실험을 한 다음에 혹은 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은 다음에는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털 사이트의 기사를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상위권에 있는 정치 뉴스가 대부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뭐 서울에서 핵미사일 떨어지면 뭐 어마어마한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상층부를 차지했었거든요. 그 언론사의 그 정세현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언론 너무 무책임하다. 네네. 그냥 터지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 것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그렇습니다. 납득이 안 이제 되더라고요. 그걸 개량화하고 또 컴퓨터 그래픽해서 가시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딱 이맘때 지지율이 몇 프로였냐면 67%였는데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높은 지지율이 바로 67%. 4년 전 2013년 9월 첫째 주 지지율이 67%였는데 사실 그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9%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고치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차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9월 7일자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러시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안보 이슈가 터진 상황에서 사실 러시아 대통령이 뭔가 큰 선물을 줄 줄 알았는데 스포츠 얘기만 하고 또 원유와 관련된 얘기도 북한에 계속 공급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뭔가 좀 깔끔하게 합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월 첫째 주 첫해 지지율이 27.5%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역대 대통령들보다도 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북한의 이 핵 문제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뭐 최근 들어서는 4%포인트 하락이면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른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었었습니다. 낙폭이 크지 않았고 움직여봐야 1, 2% 정도 움직였었는데 최근 들어 4%포인트 한 주 만에 빠졌다는 거는 역시 굉장히 큰 대변수 때문이다. 박시영 부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인사 문제 아까 이제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택수 대표님은 지금 내부적인 문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인사 박성진 무슨 부 장관이에요?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신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과 생리대는 사실은 식약처인데 그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이건 구조적으로 좀 국회에 쌓여있던 건데 식약처장의 좀 왔다 갔다 하는 발언 때문에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던 거고. 늦장 대응도 좀. 그 수능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교육부 내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어붙이다가 청와대하고 엇박자가 난 거 아니에요? 그 청와대는 밀어야 된다. 자, 이런 게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살금살금 빼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런 게 바로 지지도 하락으로 바로 연결은 안 되지만 지지 강도를 약화시킵니다. 그렇죠. 지지자들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쌓이면 지지도 하락으로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뚝 같은 것도 무너질 때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돌이 한두 개 빠지면서 흔들흔들 하다가 팍 무너지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60%를 상당 기간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또 잘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자세나 통치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게 아직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위험 징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개별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면 압도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7대3, 6대4 이 구조가 아니라 55대45 뭐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사안들이 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좀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금 국면은 사실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어려운 왜냐하면 국면이죠. 외교 안보 문제를 해결할 스스로가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안이 과연 오늘 이제 또 그 사드 배치 추가 배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임시 배치요. 임시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과연 이라크 파병 참여정부 때 그때처럼 지지자들이 썰물처럼 과연 빠져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은 관심거리죠.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번에는. 보지 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네. 사드 배치가 남북 문제나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은 되지 않지만 기술적으로도 군사적으로 그러나 국민들의 심리를 다루는 데는 일정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옳다고 동의하지 않지만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8월 2일 날 이 리얼미터가 예.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ICBM 발표하자마자 조사를 바로 했는데 예. 그때 7월 28일 사드 2차 발표했었죠. 8월 2일 날 예. 발표했죠. 8월 3일 날 조사했는데 사드 그 당시 임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찬성이 71% 맞아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력이 대단하시네. 지금 사안도 예. 70% 이상의 그 동의를 보일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의 성향이나 김정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한 면이 있다. 예.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북핵 문제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의 그 원로학자들이나 그 과거에 장관했던 분들이 너무 보수적인 색채를 쫓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많이 안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또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 예. 뭐 특전사 출신이고 최근 들어서 군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수층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이제 긍정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가 사실 절차를 좀 무시한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찌 보면 전임 정부 때 때문에. 다 이게 잘못 만들어 놓은 거로 지금 그거 치우느라고 네.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국민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뭐 각 그 정당의 입장 예. 이제 고려하는 모습 그 과정을 국민들이 읽고 있기 때문에 집토끼들이 잘못하면 떠날 수도 있지만 예. 지금 집토끼들은 견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께서 집토끼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당의 지지율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마디만 더 하고 예. 정답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보 위기 국면의 대통령은 굉장히 듬직한 아버지 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감도 있고 단호함도 있고 아버지 상이 그런 이미지가 좀 않습니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축적하면서 한편으로는 결국 국내 정치로 승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에도 득점 요인이 단기에 나오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결국 국내 정치,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적폐청산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하되 우선순위를 잘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감성적인 행보가 요즘 줄었습니다. 심각한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네. 그렇지만 감성적 행보를 잘 곁들여야 하고 자잘한 것들은 총리나 장관한테 일임하고 예. 큰 의제 중심을 좀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당 지지율 보니까 지난번하고 크게 다르지 거기서 않았습니다. 바로 끝냈으면 정당 지지율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 넘길까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 다 하려고 그러세요, 혼자.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뭐 모든 정당이 다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가장 낙폭이 컸고요. 1위는 역시 민주당 50.7%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완만하긴 합니다만 지금 3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예. 지난주 여러 당내 악재들, 뭐 종교인 가세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당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논란이 되기도 하고 인사 문제 뭐 등등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좀 빠졌었는데 이번 주 조금 더 추가적으로 0.6% 빠졌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역시 국민들한테 공감
받지 못한 채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늘상 이제 국회 보이콧하면 당 지지율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많이 빠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0.9%포인트 빠진 15.5%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 0.2%포인트 빠졌습니다. 6.3%. 이게 이해운 대표 사태가 반영 안 된 지지율이죠, 바른정당. 저는 이제 일부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요. 일부 반영이 됐고요. 사실 안보 정국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그런 악재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쇄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더 컸다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안철수 대표의 그 당대표 선출 과정의 컨벤션 효과가 지금 국민의당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정치인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뢰성은 도덕성과 순수성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의 주변 인물들이 도덕성의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수성이라는 측면, 도덕성과 순수성이 중요한데 순수성은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정치 행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그 옛날에 안철수의 DNA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신뢰성, 그리고 능력, 유능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통.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신뢰성에 지금 금이 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새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까지는 60%대의 지지율은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60%가 무너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또 동력이 상실된다. 그 생경 그 사면복권 그 정책도 또 표구를 해야 되니까 양심수 석방 중요한 과제죠. 그렇죠. 양심수 석방. 알겠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9월 첫 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분석과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이와 관련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박지영 윈즈 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박신영입니다. 여론조사를 요즘 잘 안 부르죠. 전문가들을. 정치 관련 기사에서는. 언론사에. 프로그램에? 요즘에는 뭐 선거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요즘 KBS, MBC 다 파업하는데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죠. 무한 여론. 그 TV에서 일박 여론. TV에서 발주한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한 여론하고 여론조사로 계속 돌리는 거야. 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때 누가 여기 왔었는데 그 회사 직원이? 네, 권순정 실장. 대신 왔었습니다. 계속 대표 까던데요? 무능한 대표 빨리 물러가야 된다고. 제가 뭐 다시 보기로 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랬어요? 알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6% 또 갈 뻔했어요. 자, 이번 주는 주로 뭘 갖고 조사를 했나요? 네, 지금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여부를 두고 야당과 또 여당이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보수 야당은 방송 장악이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당은 이제 보이콧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TBS 의뢰로 KBS, MBC 노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 그러니까 노조 측이 파업하는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66.4%로 나타났고요. 또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24.5%로 나타나서 뭐 대략 전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시점이 초기 여론과는 달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여론의 지형이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명 중에 여기 66.4%가 안착된 여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굳어진 형태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1야당이 지금 북한 핵실험 사태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투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들여다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도 일정 정도의 태도는 상당히 형성돼 있다. 오늘 여론조사한 거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파업하고 장애투쟁하는 거에 대한 것도 좀 물어봤나요? 그건 안 물어봤나요? 정당 지지율이 이제 잠시 후 소개될 텐데요. 지금
한국당 지지율도 그런 게 소폭 장애 투쟁하는 게 거기에 이제 반영됐을 네네, 거다. 그렇습니다. 굳이 이제 그 정도를 물어볼 정도로 우리 여론조사가 그렇게 허접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역시 그런데 두 분 보시면. 제가 이제 돌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론조사를 지금 비수기인데, 그 네. 정치권 비수기인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갖고 방송을 하는 데도 잘 없죠. 있나요? 그렇죠. 여론조사 의뢰 뭐 빈도 의뢰 자체가 자체도 좀, 별로 안 하고. 네,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나온 결과를 갖고 이렇게 정치 비수기 때 이런 걸 발표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사회의 전반적인 국민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여론조사 이렇게 뭐 먹고 살려고 조사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또 네. 직접 민주주의만 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수시로 국민들의 여론을 물론 이제 샘플링 조사하고 부분 표집 조사긴 흐름을 합니다만 보는 거니까 또 전체적으로. 여론을 이제 정치권에 전달하는 책무가 예. 언론사 또 여론사 기관들한테 있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예. 여기 여론조사 지표를 갖고 이렇게 두 분이 방송을 하면 진행자가 이걸 잘 이해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네. 잘 이해하는 진행자들 별로 없어요, 이게.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최고의 여론사 전문 진행자가 아니죠.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질문을 계속 하신 거죠? 이 양반들 둘이 짰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67%쯤 나온 거죠. 그렇게 3분의 2. 네, 3분의 2, 66.4%가 이 공감하는 정도면 것으로. 엄청나게 나온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좋습니다. 이제 관심의 대상인 중도층 예. 또 무당파층을 보면은 이 파업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허. 무당파층은 55.6%가 공감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이념 성향으로는 중도층이 57.7%가 공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역시 평균치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은 뭐 압도적으로 예. 지금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고수층에서만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건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에 최근에 발표된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는 이제 40대, 30대가 뭐 10명 중 8명가량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는데, 60대도 뭐 이 찬성 공감 의견이 좀 낮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42.6%로 부정적인 평가, 비공감하는 의견 38.6%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수치를 나타내는 이유는 어제 또 뉴스가 나왔지만 그 방송 관련된 세 개 학회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학회, 한국 방송학회, 또 한국 언론정보학회 이 3개 학회에서 468명의 교수님들이 한국 어디라고요? 한국 언론학회, 언론학회, 한국 방송학회, 한국 언론정보학회 이 세 군데 학회에서 468명의 교수님들이 이 성명을 냈습니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예.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장 등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 국정교과서 사태 때도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 역사학자들의 이런 성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안 그래도 공감하는 의견이 좀 있었을 텐데 예. 왜 그러냐면 농담처럼 안 돼. 이게 예. 왜냐면 방송 보는 분들이 여론조사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여론조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주소는 이 대한민국 혼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야 주위에서 뭐 그 숫자 써서 MBC 파업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즉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결국 국민들이 두 가지 측면입니까? 하나는 뭐냐면 공영방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도 언론 적폐를 청산하자 이런 요구가 굉장히 비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시청률도 뭐 JTBC 이런 데들이 오히려 시청률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KBS 9시 뉴스, MBC 8시 뉴스 이런 시청률만 봐도 이 언론의 공영방송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지표로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도 그렇지 뉴스에 대한 시청률도 그렇게 무너진 지 오래지. 예. 그리고 노조원들이 93, 94%가 파업을 찬성했습니다. 95% 참석에 93% 찬성. 예, 압도적이에요. 역대 최고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북한 6차 핵실험이 발발했고 예. 이런 와중에
법치주의와 안보를 강조하는 제1야당이 국회를 뛰쳐나가서 장애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곱지 않게 보일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김영주 장관이 굉장히 영리하게 칼을 잘 빼들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김장겸 그 사장을 소환하는 예.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뭐 정권 장악 음모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노동운동을 이제 노동부 장관이 노동운동을 오래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네,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섰기 때문에 과연 지금 방송은 정상화 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여론이 지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럼 463명의 교수들이 공동 성명한 건 이분들은 주로 이제 방송, 언론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신 거죠? 네. 신문방송학과, 뭐 언론정보학과, 또 예. 광고학과 등등. 그런데 방금인가요? 어젠가요? 그 박문진 이사 중에 한 분, 이대 교수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 보도까지는 네, 아직 그 보도는 아직 제가 유희선인가요? 그 교수 이름이 누구죠? 뭐 자유한국당에 추천한 의원 그렇죠. 자유한국당 추천인데 예. 학자 5명 중에 한 분이죠. 예. 그렇죠. 6명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 3명, 여당에서 3명, 이제 그 정부에서 3명 했는데 그 6명 중에 한 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가장 좀 극렬하게 녹취록 이런 거 봤더니 근데 그분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어요. 네. 그러면 김장겸 사장이 교수들 463명이 이거 꽤 파장이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통계도 있었죠.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작년도 수치긴 합니다만 2016년 180개 국가 중에서 71로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2002년 집계 이래 최하위를 기록한 70 몇이요? 70이었고요. 그러니까 180개국 중에서 7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였고 또 OECD 언론 자유 등급에서도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표들 때문에라도 중도층, 무당파층이 지금 상당히 높은 파업에 대한 공감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여론이 초기 여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애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국회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안 자체가